예, 여러분 반가 반가. 예,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몰아생기설 주제는 뉴턴의 업적입니다. 앞서 그 갈릴레이하고 케플러의 업적을 다루었는데, 사실 그거는 뉴턴의 업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만든 거고, 사실은 뉴턴의 업적이 그 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뉴턴의 업적 뭐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1643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날짜가 그 예전에 쓰던 율리우스력이냐 지금 쓰는 그레고리우스력이냐 그거에 따라서 살짝 달라요. 뭐 아무튼 뉴턴은 영국 링컨셔의 울스소프 바이 콜스터워스라는 곳에서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그런데 그 유복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태어나요. 칠삭둥이라고 하죠. 뭐 천재들은 뭐 팔삭둥이, 칠삭둥이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 어릴 때 몸이 되게 약했겠죠. 그래도 꿋꿋하게 자라서, 그 원래 어머니가 뉴턴을 대학교에 보내려고 안 생각했어요. 일단 뭐 거의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뭐 너 농사나 해라 그러려고 했는데, 뭐 친척들이 그 부득부득 우겨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근로장학생, 뭐 근로장학금 뭐 그런 거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대흑사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휴교를 해요. 근데 이거를 창조적 휴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뉴턴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들을 그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학문적으로. 무슨 실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뭐 학위 받고, 그 다음에 그 스승인 아이작 베로의 후임으로 루카스 수학 석자 교수라는 자리에 임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뉴턴의 지적 능력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급기야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하원 의원도 하고, 특이하게 케임브리지 대학교 자체가 선거구예요. 그리고 왕립학계 펠로우 및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왕립 조폐국 관리관 및 국장도 하고, 쉽게 말해서 감투도 썼어요. 그리고 기사 자기도 서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안장된다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좀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어릴 때 되게 몸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기도 했고, 뭐 어머니는 너는 농사나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가 되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는 어머니를 위하고 했지만, 그래서 성격이 좀 개팍해요. 뉴턴이 그랬어요. 보기보다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던 거죠. 자, 뉴턴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미적분학을 개발한 거예요.
뭐 오늘날 그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제 그 공통의 적이 뉴턴이라고 하죠. 미적분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근데 뉴턴이 안 만들었어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라고요. 이를테면은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 사실 그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휴교한 시점에 미적분학을 개발한 건 맞아요. 근데 뉴턴이 뭐 그런 걸 출판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라이프니츠가 나중에 미적분학에 관한 뭐 논문 쓰고 그러니까 내 거를 베껴가지고 만들었구나 하고 뉴턴이 겁나 뒤끝있게 행동을 한다고요. 오늘날은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정받을 수 있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나? 그 미분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적분이라는 거는 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한 게 속도예요. 근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는 거는 라이프니츠의 방식이고, 뉴턴의 방식은 이렇게 점을 찍어요. 예,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x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이건 이제 라그랑주의 방식입니다. 아무튼 원래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막 그 서신 교환도 하고. 근데 이제 막판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참말로. 자, 뉴턴의 이제 수학적인 업적을 더 살펴보면은 먼저 그 뉴턴과 랩슨의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치 해석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요쪽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요. 그 접선하고 그 x축하고 만나는 지점. 그래서 그 지점에서 또 접선하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지점. 그럼 이번엔 또 요 점에서 접선하고 x축하고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없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즉 방정식의 해에 도달하게 되죠. 이게 뉴턴과 랩슨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값을 잘 설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엉뚱한 값이 나온다던가 그냥 오히려 발산해버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뉴턴의 또 다른 수학적 업적. 비탈면에서 물체를 놨을 때 그 제일 빨리 내려가는 그 비탈면의 곡선, 라인, 직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패러볼러, 포물선도 아니고 서클, 원도 아니고, 그 얘는 뭐냐? 룩차 함수인가? 그래서 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최소가 되는 곡선은 그 사이클로이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베르누이 형제가 처음으로 증명을 했는데, 뉴턴 보고도 너도 알아내봐라 그랬더니 뉴턴이 자기가 만든 미적분학 이용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되게 그 베르누이 형제가 깜짝 놀랐다는. 예. 그리고 또 지금의 벡터, 그러니까 벡터 두 개로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그러면 그게 벡터의 합이죠. 뭐 이런 것도 뉴턴이 만들었고, 극좌표,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x좌표하고 y좌표로 표시하는 대신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하고 그 각으로 표시하는 극좌표, 이런 것도 뉴턴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학적 업적이었고, 그 다음에 광학. 그래서 그 백색광,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단색강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굴절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굴절이 덜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뭐 보라색, 얘네들은 굴절이 커가지고 굴절이 많이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무지개 같은 게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뉴턴이 이거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뉴턴의 원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평평한 거울 위에다가 이렇게 볼록한 거울 같은 걸 올려놔요. 그러면은 요 거울의 틈새, 요 간격에 따라 오늘날로 치면 이제 간선무늬가 생기게 돼요. 이거를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망원경도 만들었죠. 근데 갈릴레이식의 또는 케플러식의 굴절 망원경이 아니고 이 반사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쪽에 이렇게 반사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또 반사경이 있고, 그래서 빛이 와가지고 반사경에 부딪히고, 그래서 눈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반사 망원경 이제 뉴턴이 만들었는데, 장점이라면은 그 색깔마다 굴절률이 다르다. 그걸 이제 색수차라고 하는데, 반사되는 거는 색수차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라면은 요 통이 그 진공 상태가 아니고 공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이 미세하게 떨려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사되다 보니까 상이 좀 어두워요. 그런 게 단점. 그렇긴 해도 구조가 단순하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 반사망원경 뉴턴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뉴턴은 그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오랜 기간 치고받고 싸웠는데, 뉴턴은 빛의 입자성을 주장했어요. 뭐 근거는 직진하지 않느냐, 그림자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앞서 다룬 뭐 뉴턴의 원문이라던가, 그러니까 빛의 그 파동성을 지지하는 결과도 뉴턴 자신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그 빛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죠.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뉴턴 최대의 업적, 프린시피아 혹은 뭐 프린키피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현재도 뭐 유명한 대학교에서 우수조소로 지정하고 있어요. 요 책에서 이제 뉴턴이 주장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 3개,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런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그래서 A에서 났고, 이 면에 마찰이 없다면 같은 높이인 B 지점까지. 만일에 요 비탈면을 더 쓰그리면 더 멀리 가죠. 그러면 이제 비탈면을 완전히 평평하게 하면 무한히 계속 가겠죠.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고, 다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F는 막 내가 너희 사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사실 더 전문적으로는 힘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다, 뭐 그런 거긴 한데, 자 이거 그 뉴턴이 했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것도 뉴턴이 만들었죠.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 끌어당기는 힘은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나중에 이 비례상수인 요 만유력 상수는 뉴턴의 먼 후손인 그 캐븐디시라는 사람이 측정을 해요. 요런 거를 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 프린시피아 혹은 뭐 프린키피아 그 책에 썼고요. 근데 이런 중력, 만유력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먼저 인공위성. 그러니까 뭐 많은 말 있잖아요. 뭐 자다가 사과나무에 뭐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이코 뭐 그건 너무 좀 과한 말이고,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봤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사과에만 집중할 텐데 뉴턴은 천재니까 야,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그런 생각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지구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옆으로 대포를 쏜다. 근데 대포의 속력이 빠를수록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면 달은 속력이 너무 빨라서 지표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위성에 대한 아이디어, 뉴턴 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날 헨리 해성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해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재앙의 전조 같은 걸로 이렇게 불길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헨리가 뉴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몇백 년 전에 왔던 해성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같은 해성이다. 그래서 헨리 해성 주기가 한 75년에서 76년 정도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1986년에 마지막으로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헨리 해성이 오는 시기는 2061년이에요. 이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을까? 간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뉴턴의 그 만유력 법칙,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더 대단한 거는 그 천상의 역학하고 지상의 역학을 합쳤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뉴턴이 또 조폐국장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주화의 테두리를 뭐 뉴턴이 고안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요 테두리를 잘라먹는 그런 범죄들이 만연했었대요. 그래서 그 잘라먹지 못하게, 뭐 최초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조폐국장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했대요. 뭐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뉴턴이 주식 투자도 했는데 거품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뉴턴은 이맘때쯤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팔았어요. 소액 투자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봤는데 이 다음부터 계속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맘때쯤 샀대요. 뭐 그러면서 한마디 했지.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치솟아가지고 그때 샀는데 하필이면 그때 대폭락을 해요. 그래서 뉴턴이 뭐 이때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를 봤겠죠. 엄청 손해를 봤는데 뉴턴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80에서 90%, 당시로는 2만 파운드, 오늘날로는 한 350만 파운드, 원화로는 7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복구했대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뉴턴 말고 그 우리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이맘때쯤 사가지고 최고점에서 팔았대요. 이야, 고수야.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음악 아카데미라던가 뭐 그런 거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뉴턴의 성격을 볼 수 있는 일화. 뉴턴이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근데 빠박쌤은 이 거인이 그 갈릴레이하고 케플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 썰이 있어요. 당시 왕립 학회장인 로버트 훅하고 그 좀 싸움이 있었어요. 치고받고 싸운 거 아니고 그 논쟁, 그 광학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근데 로버트 훅이 그 오늘날로 치면 척추측만증, 꼽추. 그래서 거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 꼽추인 그 로버트 훅한테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 되겠죠. 심지어는 로버트 훅이 이제 죽은 다음에 뉴턴이 왕립학회 회장이 되면서 그 로버트 훅의 초상화도 불태웠다고 해요. 뭐 사실인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아무튼 성격이 개팍했다고 하고, 그리고 뉴턴이 신학에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무슨 교수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영국 성공의 사제로 서품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또 사제가 되는 건 싫어가지고 그 면제 신청도 하고 막 그랬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교리, 그 뭐 성부와 성자와 뭐 성령은 같은 거다. 삼위일체 교리. 이거를 뉴턴은 부정을 했대요. 뭐 예를 들어 성자하고 성부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상숭배 성격이 있다. 하여튼 뭐 신학에 대해서 또 되게 열정적이었고, 이렇게 신학에 열정적이다 보니까 세상의 종말도 뉴턴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뉴턴은 되게 진지하게 그 성경에 의거해서 세상의 종말을 계산을 했는데, 2060년이 돼야 세상이 종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뉴턴이 살던 시대가 한 1700년 그때니까 종말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 현세를 잘 살아라. 근데 2060년이면 지금의 세대에서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뉴턴이 되게 신학에 진지하다 보니까 세상의 종말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한때는 또 연금술에도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연금술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화학이 된 거죠. 근데 뉴턴은 이제 물리학에서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았고, 화학은 뭐 연금술로 좀 찔끔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명한 뉴턴의 사과나무. 뭐 요 밑에서 낮잠 자다가 뭐 사과가 떨어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그런 말은 과한 말이고,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뉴턴의 사과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대요. 뭐 정확히 말하면 그 폭풍으로 부러졌는데 줄기를 그 땅에 꽂아서 그 젖목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키운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별의별 떠도는 얘기들이 많죠. 자, 이렇게 그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빠박쌤 나름대로 조사해봤어요. 빠박쌤의 물학생지 썰,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롱빠롱.